노하우가 있으시겠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 200명에서 300명 가까운 팀원 그 학생들과 팀들을 이제 팀원들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제 조금 좀 실무적에 가깝게 조금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뭐 강사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도 계실 텐데 이게 운영자가 100을 얘기하면 강사분들한테 50도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축소하고 제가 생각할 때 한 100만 지시 내렸을 때 80만 이루어져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세부적으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학원이나 강사나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일이 힘들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그만두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사람이 힘들어서 저도 막 뛰쳐나가고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확실하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오더가 2개가 내려가면 안 돼요. 한 번 딱 명령 지시사항이 내려갔으면 그거 이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수정되는 것들이 그 강사들에겐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틀을 잡아놓으면 여기서 이제 2가지 오더가 내려가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쓸데없는 업무 부담이 이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총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있네요. 자, 이제 첫 번째로 기본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스템인데 물론 뭐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원에서는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충분히 늘릴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 120명 정도로 혼자 강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관리하고 뭐하고 할 때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그냥 애들한테 전화해서 와라, 문자 보내서 와라, 모르고 뭐 프린트 몇 개 나눠주고 뭐 이런 거였다가 이제 조금 인원이 규모가 늘어나면 이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주다 보면 이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중심을 잡는 가장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팀 내 모든 강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고1이면 고1, 고2, 고3 제가 고3 팀장이지만 예비 고1, 고1, 고2 다 상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에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뭐 각각 선생님들만 조금 숙지하고 뭐 팜플렛 같은 거 하나만 들고 들어가면 모든 게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중심이죠. 그 다음에 팀장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강사가 팀장 부재시에 상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다 상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저희 국풍이천의 모든 직원들은 모든 그 학년에 다 상담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들은. 왜냐면 이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놓쳐서 가는 경우 뭐 와가지고 시험 때 급하게 오셨는데 상담 좀 받으러 왔는데 담당 선생님 없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어머님들 그냥 돌아가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개인 업무 우선이 아닌 학원, 팀, 개인 이렇게 딱 업무 순서를 정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바쁜 개인 일정이나 개인 업무나 개인 집필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원에서 전단지를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뛰쳐나갑니다. 저희 팀원들 다 뛰쳐나가요.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학원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다. 내가 잘 되면 학원도 잘 되는 거고. 이렇게 인식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업과 효율성인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료 하나 자기 거 하나 꽉 쥐고 그냥 그거 안 푸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공유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분업과 효율성인데 일단은 작업을 할 때 제가 요새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2015 교육과정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택 과목이 막 90개 넘게 막 나타나고 막 그거 해가지고 인문계열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자료를 하고 있고 아마 가면은 원장님들께 다 외부가 될 거예요. 그걸 제가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픈합니다. 풀어가지고 이러한 작업들인데 요거 분업하자 해가지고 한 40페이지 되는 그건데 이게 표가 엄청 많아가지고 혼자 하려면 되게 힘든데 이걸 이제 한 20명이 나눠서 하면은 2페이지씩만 하면 되잖아요. 하루에도 끝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쓸데없는 업무가 없어져. 그 다음에 효율성 같은 거 이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유 같은 거 굉장히 좀 잘 해주는 거. 나 혼자만 묻고 가는 게 아니고 다 공유해가지고 단어 나눠서 같이 다 승승장구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팀 회의 같은 거 계속 실시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원래 공식적으로 한 번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수시로 불러가지고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그래야지만 돌발적인 퇴원, 그다음에 돌발적인 퇴직 이런 것들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무서운 것도 있거든.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함구하고 있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팀장이나 그 위에 관리자들이 알고 있어야지 적절하게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숨겨놓는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그 운영자분들이나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걸 계속 실시하고 뭐 어려움 없이 얘기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본 업무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신성한 게 점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점호, 저녁 점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취침 점호가 있는데 이런 것들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 일지입니다.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저도 이거 처음 와가지고 쓸 때 막 하루에 막 1시간 좀 남짓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5분 정도면 이제 그날 모든 것들을 다 적어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점수, 테스트 점수, 결석사항, 뭐 대체 수업사항 이런 것들이 일지에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지가 쓰기가 어렵지 한 번 써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수업 전 전화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 깜빡하고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마시고 만약에 오늘 6시에 수업이 있다 그러면 한 4시쯤에 문자 한번 보내서 오늘 잠시 후에 6시에 국어 수업 있다. 뭐 수학 수업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는 이제 명분이 생겨요.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 신입생 관리 매뉴얼 진행하는데 저희는 총 5번에 걸쳐서 신입생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갔을 때 과제 안내가 나갔는지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업 후 상담, 2주차, 3주차 관찰, 그 다음에 4주차 수업 후에 재등록 여부 이거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와가지고 한 번 듣고 나간 애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아예 어머니가 그냥 결제만 떡 하고 가가지고 통화가 안 되고 그냥 첫 수업 전 퇴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연락이 좀 가야 된다. 신입생 관리 매뉴얼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일 수업을 이제 단일 수업 보고를 문자를 이제 학부모님께 발송을 해야 된다. 오늘 얘가 이렇게 봤는데 점수가 좀 이렇게 나왔다라고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떨어졌으면 전화를 직접 하시든지 얘가 무슨 일이 있나요? 이런 식의 좀 멘트를 해준다면 또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관심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 아까 전이랑 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이사항 했고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 상담 바로 진행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변결이 엄청 많을 때가 있어요. 환절기 때 뭐 감기 애들 한번 확 유행하거나 눈병 확 유행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열에 8명 80%는 진짜 아픈 거라면 20%는 편승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을 하죠. 얘가 감기 걸려서 못 온다는데 어머니 이게 맞나요? 애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면 저희는 일단 책임을 면하게 되고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물론 오래 하게 되면 3, 40분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통화가 5분에서 10분 내로 종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해가지고 한두 명씩 잡아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다음 달 반드시 퇴원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꼭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정도 학부모 학생 해가지고 의무적인 상담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15일하고 30일 날 상담 보고서를 항상 제출을 하는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든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떤 상담이 이루어졌고 어떤 특이사항이 있고 내신은 어디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제출을 합니다. 이게 약간 뭐 귀찮을 수 있겠지만 한 번 작성해 놓으면 시험 내내 편하고요. 한 번 작성해 놓으면 2주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작성하는데 시간은 상담 시간, 전화 시간 포함해가지고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퇴원생 관리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분기별로 문자를 보내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각종 이벤트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오세요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는 무료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매주 일요일마다 실시하는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를 통해서 퇴원생들에게도 문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복귀율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고3이지만 고1 때부터 아이들 데려왔기 때문에 고1 때 봤던 애들이 한 1년 쉬었다가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문자를 통해서. 문자가 옵니다, 저한테. 선생님, 무료 특강 저 들어도 되나요? 그러면 일단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죠. 얘구나. 그럼 당연히 들어도 되지. 와서 한번 들어라. 듣고 나면 그 다음 시험 기간에 다시 등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벤트 같은 거 계속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되게 좋습니다. 다음에 수업 관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수업 관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매주 수업 세미나를 실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상 4시간 수업에 3과목을 실시를 해요. 정규 수업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독서, 문학 이런 수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주 수업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건 검사의 개념이 아니고 의견을 교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것들을 교류하면서 발전을 한다는 거고 교환 검사 실시인데 이것도 검사보다는 내가 이렇게 수업 준비를 했는데 어떠냐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수업 준비가 안 되면 되게 찝찝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 봐도 수업 준비가 안 된 선생님들에 대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몰래 그분의 교재, 그러니까 뭐 꽂아놓고 가니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컴플레인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봤더니 책이 너무 깨끗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거 이상으로 해놓고 내신 대비 같은 거 하고 보면은 진짜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 뭐 글씨도 안 보여요. 하도 막 체크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거 어떻게 보냐. 이렇게 준비했다. 라고 하면 뭐 잘했다. 뭐 그런 선생님은 당연히 학생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준비를 그렇게 하는데 해줄 얘기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완벽한 수업이 없다고 스스로가 생각하신다면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 노력을 안 하니까 이런 빈 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한 교사용 지도서는 자신의 경쟁력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뭐 프레지나 아니면 저기 학부모 설명회 할 때 그런 거 일부러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다.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런 거 다 적어가면 틀릴 수가 없다. 어머님들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수업 준비가 잘 되면 절대로 학생이 컴플레인을 걸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가 잘 된 수업은 학생이 먼저 느끼고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강조를 계속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수업을 잘해서 자기가 학생한테 인기가 많다면 위에서 인정을 해주고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수업 관련입니다. 정규 수업은 이제 수업 그 관리 이후에 이제 정규 수업, 내신 수업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제 보면은 각 분야별 수업이라고 했던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문학, 독서 수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된 계획이 필요해요. 모의고사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이해 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반별로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최하위,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멘토반이라고 하는데 그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엔 문법 같은 거 위주로 해서 이론 수업을 위주로 좀 해줘서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틀리면 안 되는 그 내용 사실 확인 문제들 있잖아요. 각 지문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 단순하게 문단의 처음 문장, 끝 문장만 보면 찾을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찾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새 뭐 한 40점대 맞아서 6, 7 뭐 이렇게 맞던 애들이 한 3, 4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고 3, 4등급 애들은 2등급 2점짜리 문제들을 확실하게 맞추는 연습 그리고 3점짜리 어떻게 다가가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최상위 아이들은 3점짜리를 푸는데 애들이 다 안 틀려요. 한두 개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애들이랑 얘기를 할 거냐 너 어떻게 풀었냐라는 거 풀이 방법 공유하면서 아이들이 신나게 떠듭니다. 보통 그런 아이들은 자기 실력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너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 좀 해줘라 그러면 막 술술 나와요. 어제도 뭐 겔 전기 영동법인가 이런 거 있는데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애들한테 물어봐서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막 얘기를 해줍니다. 이과 애들이 좀 많거든요. 상위권 애들은.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신나해요. 그리고 또 다시 막 합니다. 이제 고3이니까 어느 정도 학업 수준도 올라왔겠죠.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3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뭐 학원
그 상황상 좀 다르겠지만 두 분이서 이제 나눠서 들어가는 수업도 있을 텐데 이 단독 수업 아니기 때문에 시간 조율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80분이 너무 길어서 70분에 끝내버리는 애들 쉬는 시간까지 하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고 또 80분이 넘어버리는 수업을 하게 되면 또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80분짜리인데 저 막 수업에 취해가지고 100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다른 선생님한테. 왜냐면은 그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준비한 거를 못 했잖아요. 이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계산돼서 그걸 이제 수업 준비 때 요거 해서 하면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 집중하고 사소한 부분도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수업에서 한두 가지 빼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1대1로 한다면 얘가 부족한 것만 해주면 되겠지만 이제 15명 정도의 수업이 진행된다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풀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집중하되 그렇다고 해서 뭐 한두 명 틀린 거 없는 거 뭐 한두 명밖에 안 틀렸다고 해서 그걸 또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외부 작품이나 유형별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도 좋다. 요 얘기 뭐냐면요. 모의고사를 제가 주로 수업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던 지문이라는 게 얼추 나오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이게 많이 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한두 번씩 탁탁 해주면 애들이 더 믿는 것 같아요. 신뢰감이 쌓이는 것 같아요. 뭐 한 3월인데 뭐 6월이라고 했다고 애들이 뭐 댓글 걸겠습니까? 이거 6월이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조금씩 해주면서 액션을 취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배경 지식 필요하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업 중에서 이제 그 인문주의자들이 그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이게 역사 구분하는 거에서 막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또 이제 세계사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애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선택 과목 얘기도 막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애들이 세계사 외우는 건 싫어하지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아는 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막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좋고. 자, 일방적 수업이 아닌 질의응답이 오가는 수업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최상위나 극상위 아이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평범한 일반반이나 멘토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학업적인 걸 강조해주는 수업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신 수업은 이제 각각 학교별로 맡으실 건데 이 학교가 저는 예전에 가장 많이 했을 때 총 몇 개였죠? 교과서가 그러니까 막 이거 뭐 화작, 동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한 20개 가까이 한 적이 있고요. 뭐 14개 학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2020 오니까 이게 시스템별로 딱딱딱 돼가지고 많이 해봤자 7, 8개 학교고 교과서는 이제 한 4, 5개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나한테 투자할 시간이 되게 많아요. 수업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담당 학교의 기출문제는 꼭 풀어볼 수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이걸 풀어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한 2년치만 진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직접 해설을 달고 그걸 이제 자료를 내주고 앞에 해설에 뭐 저는 이제 홍기상이니까 홍기상 이렇게 딱 해서 내면 애들이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요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학교 인원이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서라불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한 20 몇 명인데 지금 20명이 다니고 있어요. 1등급 애들이. 국어가. 100명 가까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그 정원이 몇 명이냐. 100명이 넘죠. 120명 다니고 있죠. 거기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죠? 보통 각 학교에서 10% 정도만 다녀도 성공한 거라고 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다니고 있어요. 서라벌거에 대한 어떤 직무색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대진여고도 그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장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담당 학교 기출문제 직접 해설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수능 특강이 기본인데 이건 고3에 관련된 내용인데라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수능 특강 기본이지만 그 외 과목들도 살아있다. 뭐 부족하면 보충 잡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부족할 것 같으면 보충 잡아주세요. 뭐 선생님들 조금 힘드신 거 알지만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신뢰하고 어머님들도 좋아하십니다.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하고 매주 내신 테스트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1, 2, 3학년 공통이 되겠죠. 1, 2학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매주 내신 테스트 해가지고 당연히 그 결과는 그 주에 발송이 돼야 돼요. 그걸 안 했다가 애가 성적이 잘못 나와버리게 되면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100점 만점에 70점이 나왔다. 어머니 얘가 이번에 70점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클리닉 보내주시고 그리고 얘가 조금 이런 부분에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은 아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70점이 나온다면 어머님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히 고1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고1 어머님들 첫 번째 시험 상담하면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우리 아이 중학교 때 국어 진짜 잘했는데 요 얘기 진짜 많이 나와요. 국어 맨날 100점, 90점 넘게 나오던 애가 왜 70점, 60점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믿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신 테스트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 국어 문제들이 어렵다라는 걸 꼭 잘 기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이제 모의 내신고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주차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주 내신 테스트 외에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아니면 기출 문제를 포함시켜가지고 모의, 중간, 모의, 기말고사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실시를 해가지고 아이들의 전체적인 점수대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나 상담이 진행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났다고 해서 선생님들 끝난 거 아닙니다. 그 주까지는 바쁘시잖아요. 왜냐면 시험 잘 봤냐고 전화해야 되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전화하고 뭐 해야 되죠? 시험 점수 적어가지고 애들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놔야 되죠. 그죠? 그래야 그 다음번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떨어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부모와의 유대관계 항상 향상시키는 거. 전화 같은 거 좀 이따 상담하겠지만 상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전화 자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되게 조금 어려운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딱 가지고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이상한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머님들께서는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저는 이제 이 학생한테 얘기했는데 걔 언니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걔 동생에 대해서도 얘기하셔가지고 등원이 되는 등록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상담 같은 거 많이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학생 관리를 한번 볼게요. 자, 학생 관리인데 요거는 이제 요거의 전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고1과 2에 대해서 이제 예비 고1, 예비 고2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나오면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고 평균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1학년 중간고사가 끝나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4월이나 5월쯤에 선택 과목을 신청을 받더라고요. 일단 그걸 한번 싹 돌리는데 그 이전에 지금 그러니까 각 학원에서는 지금에서 12월 1월 동안은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예비 고1 우리가 이렇게 뭐 진로 선택해준다 이런 것들이 좀 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교류하자 뭐 얻는 것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물론 성적을 통해서 오는 애들도 있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친해지죠. 친해지게 되면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조금 성적 외에 뭐 다른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실 수 있는 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뭐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뭐 바빠 죽겠는데 왜 찾아오냐 물은 선생님도 없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최대한 버리시고 그죠? 어떻게 보면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이제 인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간적인 좀 너무 심했는지 그 서라불고 남학생 2명이서 시기를 두고 가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 와서 저희 집에서 재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쳤습니까? 그 재워주면 큰일 나죠. 그러지면 안 된다. 먹을 거 사서 집에 보낸 적이 있는데 둘 다 그랬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거기서 고마웠던 건 나한테 전화를 해줬구나. 제가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어머니께 오셔가지고 데려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 필거를 확실하게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혼내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과제를 하지 않으면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거 명시해 주시고요. 저희는 과제하지 않으면 강의실 빼서 그 아이들 숙제하게 하고 그 수업 들어와서 그 다음 수업 들어와가지고 클리닉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풀이 따로 해주고요. 개별 상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무슨 일 있냐 뭐 어려운 거 없지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애들이 술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통해서 아이를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얘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아이인지 모르지만 얘기해보면 5분이면 나와요. 신기하게요. 말을 해보면 5분이면 나와요. 그래서 10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적어놨고 저희도 바쁘지만 애들이 더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한 건데 자,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얘가 왜 이럴까? 나는 이때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컸다고 하지만 아직 애라는 거 얘기해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철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꿈과 희망을 수시로 물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저 이거 되게 많이 해서 이걸로 저는 많이 좀 아이들과 친해진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되게 조금 안쓰러웠던 건 열의 9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럽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막 그 중에 여자애들은 좀 감성한 애들, 감성틱한 애들은 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생일도 물어봐요. 저희 생일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뭐 개인적으로 제 사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게 뭐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케이크 비싼데 이 근처에 되게 저렴한 케이크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그만 케이크인데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케이크집이 있어서 그거 뭐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다라고 해서 생일인 애들이 뜨는데 생일을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밑에 SNS입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요새는 카카오톡에도 이제 생일이 뜨니까요. 근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게 되더라고요. 알면서 그냥 몰래 서프라이즈로 갖다 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교류가 되고 그리고 묻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SNS 통해서 아이들과 교류하는 건 좋은데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제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공적인 장소로 돼가지고 아이들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과 얘기도 하고 제가 막 쓸데없는 뭐 애들 표현 빌리자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같은 거 막 이렇게 풀어내고 하면서 애들이랑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애들한테 케이크 전달해 주는 거 한 번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절대 먹지 말고 집에 가져가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문자가 오세요. 뭐 이런 걸 다 챙겨 주셨냐.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관심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되게 두 가지입니다. 애가 성적이 오를까, 학원에서 우리 애를 신경 쓰고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생일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런 의심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요거 되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부수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학원 특성에 따라서 클리닉 시간을 따로 부여받아가지고 뭐 수입을 창출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클리닉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이제 따로따로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일지에 나와 있는 점수입니다. 그걸 통해서 불러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두 개 틀린 애들은 뭐 클리닉 안 한다? 아니에요. 걔네들은 지들이 찾아와요. 이게 왜 틀렸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70점대 애들은 안 찾아와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럼 우리가 불러야죠. 불러서 너의 70점이 나왔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틀린 것도 막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다 보면 아이들은 학원에 자주 오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강사 생활 뭐 짧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이 학원에 자주 오는 학원은 뭐 잘 됩니다. 교무실에 아이들 북적북적 하면 선생님 그 선생님이랑 친하면 수업 계속 진행이 돼요.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클리닉 대상자와 시간을 이제 학부모에게 수시로 발송을 해줘가지고 얘 이렇게 클리닉 있습니다. 얘 오늘 꼭 와야 됩니다. 안 왔죠? 얘 클리닉 안 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면 돼요. 우리는 다 부른 겁니다. 우리는 다 부른 거예요. 애가 안 온 거지. 그럼 우리는 클리닉을 한다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오게 되면 또 막 경고 강력하게 주시고 막 뭐 보여주기로 한두 명씩 이렇게 조금 좀 허탈할 필요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좀 어렵게 고정 클리닉 시간, 개별 클리닉 시간 동시에 진행하는 건 좋다라고 했는데 선생님들 공강 시간이면 다 클리닉을 할 준비가 되어 있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저희가 이제 고3 같은 경우에 6시부터 7시까지가 이 클리닉 시간인데 매주 평일에 근데 요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아예 없애버리고 너네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와라. 선생님 대기하고 있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클리닉하고 제 담당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 선생님 수업 들어가 있으면 제가 대신 해주고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해요. 이게 학원 다 같이 돌아가는 거라서 내일 아니니까 내 학생 아닌데 내가 왜 해줘. 이런 생각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 이거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인데요. 상담은 보시면
생활 상담과 학습 상담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 상담은 지각, 결석, 수업 시간에 잠깐 조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수업 시간 좀 떠드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되겠죠. 학습 상담은 역시나 일지를 통한 점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해만 하는 사람이냐? 뭐 그래야죠. 해야죠. 그래서 많은 선생을 창출해야죠.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집에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엄마가 나한테 뭘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딱 그냥 각이 나오잖아요. 얘가 집에서 엄마랑 겁나 싸우는구나.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뭐 동현이가 요새 많이 속썩이죠?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막 터지는 겁니다. 어머니 이런저런 얘기 막 하세요. 좀 야같죠?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어머니와 친밀도가 이어진다면 뭐 쉽게 퇴원은 안 납니다. 그리고 학생이랑도 학생이 집안 얘기를 할 정도면 쉽게 퇴원이 안 나겠죠. 그리고 저랑 정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행히도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발표가 날 텐데 뭐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고마워하시죠. 그다음에 퇴원 상담의 경우 좋은 이별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선생님들 원장님들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뭐 과거에 연애하실 때 뭐 헤어진 뭐 연인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같이 헤어지면 다시는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도 마찬가지. 제가 이거 붙잡아 봐서 알아요. 여러 번 붙잡아 봤는데 여러 번 붙잡는 것보다 그래 너가 어딜 가든 잘할 거라고 믿는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오고 요 말이면 됩니다. 딱 여기까지면 돼요. 나중에 와요. 너 이러면 안 돼. 막 너 이러면 안 되고 너 이러면 진짜 막 해. 그런 아이들도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게 성질도 내고 저희가 흥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 격하게 대하게 되면 그럼 이제 걔는 다시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저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컴백합니다. 분명히. 저희 같은 경우에 20% 이상의 컴백률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자, 상담은 자주 하면 좋으니까 심심하면 전화해 보세요. 아이들. 전화하면 되게 또 의외의 결과들, 또 다른 정보들 얻을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충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 추가 사항으로 몇 가지를 또 적어놨습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그런 수업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강 같은 거는 유료 특강, 무료 특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유료 특강은 이제 뭐 3시간 정도로 진행이 되겠죠. 아니면 2시간 정도로 진행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금액만 조금 시수에 맞게 설정이 되면. 자, 무료 특강 같은 것도 진행을 해주세요. 무료 특강 같은 거는 저희는 수업 준비가 거의 필요 없는데 아이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주시고 무료 특강의 장점은 유료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충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생기는데 무료 특강은 그런 거 없으니까요. 둘 다 같이 뭐 병행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필수 단원 같은 거 특강은 이거는 이제 페이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신 한 장 뽀개기 해가지고 뭐 고대국어, 중세국어 이런 것들 막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필수 단원 같은 건 특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되게 좋은 게 모든 학교들이 들을 수 있어요. 뭐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법 나오잖아요. 또 나옵니다. 독서 문법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문장 같은 거 하나 딱 묶어가지고 특강 때려주면 그 학교가 아니고 여러 학교가 들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맨날 교육 받습니다. 저는 아는데도 교육 받고 좀 더 뭐 있는 게 없을까 막 교육을 막 받고 다행히도 대표님께서 막 유명하신 분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를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기말고사 시작함과 동시에 각 학교별로 이제 내신이 진행이 되니까 뭐 그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컨설팅 같은 걸 좀 진행해 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해줬던 학생이 있는데 강남에 뭐 120만 원인가 주고 이제 또 컨설팅을 받으러 갔더라고요. 근데 갔다 왔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해준 거랑 거의 다른 얘기가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차라리 선생님들, 뭐 원장님들이나께서도 이런 것들 학원에서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다음에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저도 이제 무에서 창초란 건 아닙니다. 있는 자료들을 보기 좋게 편집을 하고 제가 항상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뭔지는 알겠는데 확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려운 게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뭐가 이렇게 궁금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였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사회계열을 진학하는 애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요런 게 지금이야 좀 나와 있지. 제가 최초에 나왔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 내용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어머님들도 답답한 거죠. 얘가 의사가 될 건데 의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의대를 가야 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모르겠다. 의대 가는 애한테 당연히 뭐 탐구해서 생명과학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학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구과학 시킬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를 안 알려줬어요. 처음에 작년만 해도. 근데 이제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다운 받아가지고 학원 그 워터마크 찍으셔가지고 거기서 찍어가지고 내버리면 선생님들 학원에 원장님들 학원에 자료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런 것들 잘 해주시고 자신감하고 희망을 통한 동기부여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무턱대고 잘할 수 있다. 뭐 내신 막 7등급 5등급인데 막 너 인서울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내신 5등급이라도 인서울 할 수 있어요. 논술 한다고 하면 가능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헛된 희망이 아니고 실제로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재연고 학생 2학년 학생 왔었어요. 지금 이제 3학년인데 걔가 모의고사가 다 777이었습니다.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유명한 애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은요. 국어 3, 솔직히 3, 수학 1 찍어요. 이과인데. 그리고 영어 2 찍습니다. 걔는 이제 걔가 원래 적성하다가도 막 왔었거든요. 적성도 막 하고 그랬어요. 자기 가겠다고 대학 무조건 인서울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는 자력으로 뭐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걔 지금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답니다. 꿈도 없던 놈이. 좋은 거죠.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조금 짧은데 자물쇠반이 있고요. 뭐 스파르타 자물쇠반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 7등급짜리가 올라왔던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썸머, 윈터 이런 것들 뭐 계속 실시해 주셔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 전환이 필요한데 만약에 수학이 강세인 학원이 있는데 국어를 런칭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국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게 바로 썸머, 윈터 이런 거다라는 거죠. 뭐 영어 전문 학원인데 국어 수학을 개설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썸머 윈터 통해 가지고 늘릴 수 있어요. 저희는 국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학 영어가 썸머 윈터를 통해서 인원을 늘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집중 관리 통해서 이미지 전환시킬 수 있고요. 자, 타과목 연계로 추가 수입 창출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모든 과목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방치했을 때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보면 방치가 아니고요. 와가지고 1대1로 혹은 뭐 그룹별로 해가지고 이제 관리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걸 잘 이해해 주셨으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는데 요거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는 매주 했어요. 고3 애들 때문에. 고3 애들 하느라고 매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이제 11월 2일이면은 모든 고3 수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 울음이 나오는 거 꾹꾹 참는데 어제 6시에 되게 위기였어요. 저 울 뻔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 이제 11월 4일, 11월 11일 날도 실전 모의고사 실시가 되니까요. 그런 것들도 막 해주면 아이들에게 좋은 이벤트, 어머님들한테 좋은 거, 그다음에 아이가 제 학생이 첫째라면 당연히 동생이 있겠죠. 그 아이를 다시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 형제 할인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믿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이런 거 남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약간 놨던데 고3 팀장 홍기상이고요. 저는 이제 이 고3 팀을 마무리 짓게 되면 저는 이제 다시 예비고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막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막 그 코도 좀 닦아주고 눈곱도 떼주고 이러면서 다시 또 키워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 같은 거는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톡 통해 가지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튜브는 이제 저도 운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상희 오빠라고 제가 요새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가 음원을 낼 거예요. 음원을 내서 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좀 할 건데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굉장히 좀 좋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제 학생들 막 계속 좋아요 눌러주고 하는데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세 개만 좀 기억하셔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 학원에서 공인된 자료들은 제가 좀 못 보내드릴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뭐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도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네요. 그죠? 010-4789-8171인데 저는 내신 기간에 새벽 4시까지 질문을 받아요. 네, 뭐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 놓으면 애들이 시험 문자를 합니다. 3시 40분쯤에 쌤 자요? 뭐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앉아 이 새끼야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진짜 선생님 안 자고 있구나. 약속 지킨 선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소문이 또 금방 훅 퍼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이제 뭐 저희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과 친밀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생각한 아이디어는 기상쌤이 찾아간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일단 저희 선생님들이에요. 아르바이트 쓰지 않습니다. 이게 해석요구 전단지 직접 나눠주는 건데 요거 갔다 오면 산책하는 기분도 좋고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요거 보면 이렇게 선생님들 계십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죠. 영신요구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배한 거예요. 이제 저희 그 전단지 야간에 막 저희가 선생님들이 나가가지고 열정적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쌤이 찾아간다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찾아갑니다. 제가 이제 오토바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타가지고 가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고3이니까 독서실에서 막 새벽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배고프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먹을 거 사들고 갈게 해서 가서 이렇게 애들이랑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편의점에서 사주고 찍었고 완전 귀가까지. 10월 달에는 등교도 시켜줬습니다. 학교 원 애들은. 제가 석계까지 갔어요. 5시 40분에. 이화여고면 서대문인데 거기까지 데려줬습니다. 그런 것도 합니다. 애들 좋아하죠. 남자애들입니다. 이 학생은 얘의 친구였는데 한 달 등록했어요. 어쨌든 이걸로 거의 끝물에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있고요. 표정이 밝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을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당연히 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장황하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수업관리 지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데 학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학원 특성상 이직률도 많고 쉽게 생각하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의 회사로서의 학원이라는 걸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